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네, 어느덧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급락, 그리고 이번 주에 있어진 반등, 드디어 오늘 나타난 숨고르기. 네, 주식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지 하는 흐름, 즉 그 공매도 스퀴즈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잠잠해진 가운데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또 그것을 회복하는 상승, 그 이후에 나타난 잠잠한 흐름,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뉴스, 거장의 퇴장,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이징 스타의 등장. 네, 이런 흐름들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주요한 흐름들입니다. 네, 2월 4일 목요일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전 세계 금융 동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한 브리핑, 증시각도기 TV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2020년 시장을 탁월하게 아웃퍼폼한 증시각도기의 비결은 어디서? 에디캐스트.com의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에서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사람의 태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시겠고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각도기 TV의 첫 번째 유료 광고, 간단하게 넣기만 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 다시 국물 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예를 들어 뭐 멸치, 다시마 뭐 이런 걸 넣고 파 이런 거 넣는데요. 다 필요 없고 친환경 순수 소재로 만든 순간 하나 넣으면 간단합니다. 소금간하고 먹으면 모든 음식이 마술처럼 변하는 그런 놀라운, 그러나 천연 재료라는 거, 마법의 가루인데 천연 재료라는 거.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회사에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야, 증시각도 TV 생각보다 좀 기대는 했지만 생각보다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삽니다. 네. 자, 미국 시장 마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오늘 3분기에 사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주가가 올랐겠습니까? 아마존이? 안 올랐겠지. 떨어졌습니다. 네, 거장이 퇴장하겠다는데, 사실 제프 베조스를 빼고 아마존을 생각할 수 있나요? 스티븐 잡스를 제외하고 애플의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베조스를 빼고 지금의 아마존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떨어질 만도 하죠. 반면에 전일 아마존도 전일 장 마감은 실적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구글도 실적이 좋았는데 뭐 구글은 그런 변동이 없으니까 장 마감 후에 급등세인 7% 급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고, 아마존은 장외에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이 사임 소식과 함께 하락, 결국 2% 하락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흔들리던 시장의 흐름들이 안정화되자 시장이 흔들리기를 좋아하는 시장, 채권 시장은 강세를 멈추고 하락 반전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숏 포지션이 많았다고 일컬어지는 달러는 아주 소폭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본정금리라고 제가 표현드리는 break even rate가 2.1%를 상회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생각을 뽀글뽀글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것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듯한데, 어제도 상당폭 상승했던 WTI 유가가 또다시 2.17% 상승하면서 56달러에 육박하는 양상. 빨리 기름 넣었어야 돼, 그지? 근데 기름 그거 한 번 안 타면 됩니다. 네, 기름 많이 넣어봐야 환경만 파괴되고 그렇죠. 제가 사실은 책도 써서 종이를 많이 하고 이렇게 차도 타서 공기도 더럽혔는데 이걸 개선시킬 방법을 연말에 한번 도모해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금값 0.07% 오르면서 크게 변동하지 않았고, 최근에 좀 빠졌던 구리값은 1.2% 오르면서 7,8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의 또 큰 뉴스,
전 22 총재였던 누구요? 네, 마리오 드라기. 마리오 드라기. 별명은 뭐예요? 애칭은 슈퍼 마리오. 네, 코스염은 없습니다. 네, 슈퍼 마리오께서 사실 그분도 골드만삭스 출신이에요.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이 조직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관으로 이건 뭐라 그러지? 정책하는 총리,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나? 이런 사람으로 행정가나 정치인은 아니지. 행정가로 뽑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재무 라인이 상당히 골드만삭스가 상당히 출신이 많고요. 이 마리오 드라기도 총리로 이제 지금 추대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럽 시장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특별히 이탈리아 시장은 무려 2% 급등하면서 시장 상승 마감을 하셨습니다. 좋다는 거지 뭐. 아유 뭐 22에서 돈 빵빵 풀어갖고 사실은 좀 지나쳤네. 그러니까 어쨌든 돈 빵빵 풀어서 살려주니 주식시장은 좋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탈리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P의 전미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1월 민간 고용이 17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건 조금 놀라운 소식이에요. 고용이 증가했나? 셧다운 되면서 안 증가했을 것 같은데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상 5만 명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고요. 또 하나 색다른 뉴스는 유로존의 1월 소비자 물가 예비치가 전년보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야지. 근데 0.9% 올랐어. 이거 뭐지? 이상하네 했는데 역시 이유는 있었습니다. 독일이 세금 인상. 세금도 그 물가에 들어가. 신기한 나라야. 세금 인상, 그 다음에 물가지수 바스켓을 변경했기 때문에 전년비 물가 상승을 했다. 저희도 부동산 가격을 물가지수에 넣었으면 물가 폭등했을 거예요, 지금. 그쵸? 물가가 이렇게 안 오른 게 아니고 엄청 올랐을걸. 금리 막 올려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을걸.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 레이트, 본정금리가 2.13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자 보여드리도록 하죠. 꽤 많이 올라왔어요. 꽤 많이. 자 여기 보시면 어디야? 오른쪽 끝이죠? 오른쪽 끝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전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자리는 뭐냐면 2018년도예요. 떨어지기 전에 2018년도. 그 2018년도 그 즈음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금리 인상이 계속 있었다가 시장이 쿵쿵 하자 이제 2019년도에 더 이상 안 올리고 오히려 금리를 내렸죠. 2.5%까지 콜을 올리고 나니까 시장이 바바박 깨져. 그러니까 금리를 다시 내렸잖아요. 그때만큼 지금 이 BER 본전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면 예전에 따져보면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혹하는 거야. 어떻게 의혹해? 금리를 올리겠구나. 안 올린다고 하는데 올리겠구나. 근데 계속해서 그러죠. 테이퍼링 할 때 얘기해 줄게. 뽕뽕 팝콘 터지는 인플레이션은 관심 없어. 추세가 관심이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기묘한 상황이냐면 실물은 디플레이션이에요. 생산성 혁신, 아마존 같은 거, 우리나라 같은 쿠팡 이런 데서 사실은 전철 타고 가서 물건 사오는데 시간과 돈, 그 교통비가 드는데 시간은 아껴주고 돈은 줘. 시간이 사실 여러분 돈입니다. 금융시간에서는 시간이 돈이 왜? 금리를 어떻게 받아요? 금리를 시간별로 받죠. 5%면 그게 1년에 5%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시간이에요. 돈은 시간이라는 관념을 빨리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금리가 이해되고 금융시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건, 그런 시간을 아껴주는 것도 디플레이 요인이고요. 그리고, 그거 왔다 갔다 할 정도면 물건이 그냥 우리 집 앞에 갖다 주잖아. 움직이는 시간도 아껴주잖아. 에너지도 저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실물은 계속해서 이렇게 디플레가 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돈은 엄청나게 늘렸잖아. 돈이 그러니까 왔다가 갔다가 박히는 거야. 장롱 속 박히듯이 자산시장에 박혀. 그래서 한국 같은 어디다 박혔어? 부동산 시장 몽땅 박혀서 부동산 시장 문제가 뭐냐면 한 번 박히면 안 나와요. 안 나와. 좀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뭐야? 통화가 안 돌아가. 돈은 뭐야? 돈의 속성은 돈 돌아 돈 돌아 돈이지 이거잖아요. 돌아야 돈인데 안 돌잖아.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지. 돈의 양은 늘어났지만 돈의 돌기는 안 돌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통화 승수가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통화 승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사회 전체적인 데 좋느냐. 근데 미국은 이게 어디? 부동산도 갔어. 최근에 부동산 엄청 올랐어. 근데
지금 뭐가 더 올라? 주식시장 많이 올라. 근데 여기에 돈이 박히는 거지. 근데 그 코로나 전쟁 상황에서 사이버 방공호만 북적북적 됐듯이 전체 실물 시장의 디플레 환경 속에서 자산 시장에서만 통화 승수가 늘어난 거지. 이렇게 지금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자산 시장에서 통화 승수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이걸 갖고 있는 사람 부자. 알잖아요. 벼락거지가 왜 됐어요? 나는 똑같이 살았어. 집값만 2배 올랐을 뿐이야. 내 월급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자, 근데 또 미국 같은 경우, 나 주식 투자, 나 퇴직연금 있긴 했지만 별로 많이 없는데, 근데 이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 2배, 3배 올랐어. 많게는 4배, 5배 올랐어. 근데 여기 열심히 그냥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은 벼락거지가 된 거죠. 이런 상황들. 그런데 경기는 침체야. 돈을 안 풀 수는 없어. 계속 풀어. 계속해서 격차나. 그냥 사실은 이거를 미국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잘 알고 그 부채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뭐를 이용해요? 부채가 낮으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부채를 이용하는 거예요. 금리가 낮으니까. 왜냐하면 부채를 땡겨 돈 가치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자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나는 제자리인데 얘가 컸어. 사실상 내가 작아진 거지. 내가 작아진. 얘가 컸어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경제는 상대적인, 느낌은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컸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채를 땡겨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제가 부채를 쓰지 말라, 빚을 투자하지 말라 하는, 떨어질 때는 부채가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찍어 눌러버려. 부채가 바위덩어리가 돼요. 돌멩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던 부채가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바위덩어리가 돼갖고 나를 찍어 누른다는 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 돌멩이가 바위로 넘어가는 것을 잘 알고 이 바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쓰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 진심이에요. 증권회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수익 모델이 빚을 땡겨 쓰는 거예요. 부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은행도 마찬가지. 은행 돈 뭘로 벌어? 빚 줘서 빚 좋은 계산관이고 빚 줘서 돈 버는 게 은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쓰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 진짜 전문 영역이에요. 네. 자, 그리고 코로나 상황들 보죠. 잠깐 더. 제네들런 그 재무장관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회의 조치가 절실하다. 부양책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얘기하셨고, 그다음 바이든 대통령도 1조 9천억 달러 빨리 빨리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하든지 간에 이걸 통과시킬 거야. 상원에서 60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긴급 무슨 어쩌고저쩌고 법안 처리 패스트 트랙 이런 걸 써서라도 통과시킬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미난 코로나 상황까지 얘기하고 2주 전 평균보다 현재 신규 확진자 수가 30% 역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좋아요. 그래서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백신도 맞고는 있지만 날씨도 따뜻한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다행인데 이번 환자 수도 미국 기준으로 11월 28일 이후 최소로 줄었다고 합니다. 재미난 기업 뉴스들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자동차 해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샌디 멀로 할아버지가 있어요. 네, 이름 자체가 참 할아버지일 것 같아요. 샌디 멀로 할아버지가 자동차 분야의 왕입니다. 세계적인 왕이에요. 저희 증시각도기에서는 자동차의 신 김필수를 모시고 조만간에 방송을 아마도 설날 때 매일같이 보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미국 해부 전문가는 샌디 멀로예요. 샌디 멀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결함이 많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델 3의 결함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 난 이 부분에서 머스크는 진짜 멋있는 사람 같아. 이거는 진짜 대단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뭘로 당신의 지적 정확하고 증산 시점, 갑자기 증산 빵 하는 그 시점엔 사지 마라. 이랬어.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네 차를 사지 말래 이 시점에서 나온 거는. 그 자신감의 표현이겠지. 이미 주문이 많이 밀려 있잖아요. 많이 밀려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사고만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뻔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증산 시점에는 사지 마라? 이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더불어서 테슬라 모델 S와 X 13만 5천 대 리콜입니다.
터치스크린 오작동 이슈라고 합니다. 13만 4,951대를 자발적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멀로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2021년 모델 3를 샀다. 야, 멀로도 모델 3 분해하려고 샀는지 탈라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탈라고 산 것 같은 느낌이야. 했는데 자기보다 한 달 뒤에 늦은 자동차하고 자기 거 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품질이 상당히 개선됐다. 야구르지 멀로 할아버지가 열받은 거야. 아니 나보다 한 달 늦게 산 차는 훨씬 좋은데 난 이게 어떻게 이런 거를 팔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머스크가 인정합니다. 증산 시점에 사지 마세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보기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신뢰를 얻고 이런 스타 반열에 CEO를 올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네, 오늘 몇 가지 이슈 이야기 드리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자, 오후에도 전일 굉장히 늦게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늦게 올라가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많잖아요. 네, 저희 만약에 채널이 훨씬 더 부자가 된다면 기술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정도의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족한 채널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이게 러브가 꼬꾸러졌네. 러브. 네, 감사합니다. 안녕.